사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카메라 고르는 것도 힘든데 조리개, ISO, 셔터 스피드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그래서 간단하게 조리개, ISO, 셔터 스피드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셔도 시청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카메라 빙 카메라 강좌가 이어지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리개가 무엇이냐? 사진을 잘 찍기 위한 구성원 중 하나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조리개는 렌즈 안에 있는 구멍입니다. 그 속으로 빛이 들어가서 카메라 센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렌즈는 사람 눈과 같습니다. 눈동자를 봤을 때요, 흰자는 카메라 렌즈 앞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동공을 통해서 빛을 받게 되는데요. 카메라 렌즈 안에서도 조리개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커지면 그만큼 많은 빛이 들어가고 작으면 작은 만큼 그 빛이 적게 들어갑니다. 조리개는 일반적으로 F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F 스탑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F 넘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F는 화각을 나타내는 포컬 렌스의 그 약자로요. F 숫자가 작은 만큼 렌즈 칸막이 조리개가 많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F 숫자가 크면 클수록 조리개 구멍이 작다는 겁니다. 사진을 바로 시작하신 초보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으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1.2는 2.8보다 많이 열려 있고 16은 8보다 적게 열려 있다는 건데요. 조리개 숫자가 적은 만큼 많은 빛을 받아들이며 포커스하고 있는 곳에 선명함을 올려주면서 동시에 또 뒷배경이 블러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조리개 숫자가 크면 큰 만큼 포커싱하는 심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뒷배경 블러리함이 약해지게 됩니다. 렌즈마다 조리개의 숫자의 영역이 다른데요. 조리개 영역을 알고 싶으면 렌즈 앞부분이나 옆부분에 F 숫자로 나와 있기에 확인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왼쪽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낮은 숫자가 그 최소 또는 높은 숫자가 최대의 조리개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리개 숫자를 보고 낮으면 빠른 렌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2, 1.4, 2.8을 고속 촬영 렌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빛을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조리개 값이 낮은 렌즈가 좋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렌즈 종류에는 줌 렌즈랑 프라임 렌즈가 있는데, 줌 렌즈는 같은 거리에서 다양한 화각을 찍을 수 있지만 프라임 렌즈는 거리가 예를 들면은 50mm, 85mm, 100mm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거리를 움직이셔야 합니다. 줌 렌즈와 프라임 렌즈의 그 최대 조리개 값이 다른데, 망원 줌 렌즈 같은 경우는 조리개 숫자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왜 조리개 값이 중요하냐? 조리개 값과 셔터 스피드와 ISO 세팅으로 노이즈 및 모션 블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리개 값의 그 렌즈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카메라 설정이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모션이 빠른 사물을 찍을 때는 빠른 셔터 스피드를 요구하고요. 조리개 값이 낮은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사진, 그 다음에 모션 블러가 없는 사진을 찍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밤 야경 사진을 찍을 때에도 빛의 밝기를 조절해야 하는데요. 매뉴얼 모드나 아니면 조리개 우선 모드로 해서 조리개 값을 조정해 주면서 찍으셔야 하는데, 조리개 값이 그만큼 작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 다른 ISO나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또 조리개만 또 매뉴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매뉴얼 모드에서 모든 세팅을 원하시는 값으로 그 다음에 매뉴얼로 조정을 하시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리개뿐만 아니라 ISO는 도대체 뭔가요?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 센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요, ISO는 카메라에 그 필요한 빛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 렌즈나 카메라 자체에서 빛을 많이 요구하는 실내 촬영이나 아니면 빠른 셔터 스피드를 요구하는 스포츠, 액션 같은 사진에 빛의 양을 조절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ISO를 높이게 되면은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영상을 제작할 때 오디오가 너무 작게 들어왔을 경우 소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본 소리 말고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다른 뒷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나는 소리까지 전체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즉 소리가 민감해진다는 거죠. ISO도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리면 올릴수록 사진에 담겨있는 RGB, 빨간, 초록, 파랑 색깔에 너무 민감해져서 섬세함이 사라지고 색감 표현 자체도 갭이 생기면서요, 다이내믹 레인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을 노이즈라고 하는 건데요. 카메라마다 ISO 레인지가 다른데 제일 낮은 ISO를 베이스 ISO라고 합니다. 이미지 퀄리티로서는 ISO 값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다른 높은 ISO 값보다 제일 낮은 ISO가
제일 좋은 퀄리티의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노이즈도 적겠지만은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명이나 렌즈 카메라의 조건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풀프레임이 크롭바디보다는 좋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큰 센서가 그만큼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고 스캔할 수 있기 때문에 ISO 컨트롤도 적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때 ISO를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추고 사진을 찍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는 안 되죠. 대부분의 야외 사진을 찍게 되면은 자연의 그 빛이 충분하기 때문에 ISO는 많이 낮추게 되는데, 반대로 실내에서는 그만큼 그 빛이 없기 때문에 ISO를 올리거나 별도의 조명으로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피사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카메라 고정을 해서 셔터 스피드를 낮춰서 찍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밤하늘 촬영을 하신다면 그만큼 ISO가 높고 노이즈가 적은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것이 낫고요. 설명으로만 들어서는 조금 복잡하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영상, 사진의 그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셔터 스피드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에 있는 센서가 빛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DSLR 같은 경우 카메라에 보면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열리고 닫히면서 그 닫힐 때 카메라 센서에 그 이미지가 남게 되죠. 더 어려운가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1초에 몇 장 찍을 수 있어, 뭐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겁니다. 카메라 스펙을 확인할 때 뭐 4000분의 1, 뭐 8000분의 1이라고 나온 부분이 그 셔터 스피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1000분의 1 정도만 돼도 일반 빠른 움직임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1 정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찍는 사진을 찍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모션 블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카메라에 아니면 렌즈의 손떨림 보정 기능으로 그 포커스를 빨리 잡고 또 모션 블러 및 손떨림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야경이나 밤하늘 사진을 찍을 때는 최대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셔서요, 빛을 많이 담으려고도 하죠. 사진에는 이 세 가지 조리개의 ISO, 셔터 스피드가 하나가 되어서요, 밸런스가 맞았을 때 그 좋은 사진, 깔끔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로 카메라 초보 강좌, 조리개 ISO,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만약에 다른 질문이나 또 코멘트가 있으면 바로 밑에 남겨주세요. 또 여기에 있는 영상도 확인해 주시고요. 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